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임신 8개월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중인데 시어머니가 신랑한테 전화해서 밖에 돌아다녀서 걸린 거 아니냐고 그랬다네요. 더 얄미운 건 신랑인데 뻔히 집에만 있던 거 알면서 아니라고 집에만 있었다고 말해야지. 그냥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억울한 게 신랑이 사고 쳐서 빚이 생겼어요. 다음 달까지 갚아야 돼서 친구를 만난 적도 없고 외식도 안 하고 매일 집밥 먹어요. 솔직히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집밥만 먹으니 입맛도 없고 빈혈기도 있어서 소고기가 땡기는데도 비싸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환절기고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린 건데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신랑한테 말하니 진짜 억울하네요. 그래서 내일 전화해서 그동안 말 못한 거 다 말하고 연락 안 하고 싶어요. 결혼 초에 신랑이 잘못한 거 어머니께 말했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모이면 그 얘기 꺼내거든요. 잠도 못 자고 화병 생겨서 병원 다니고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네요. 자기 아들 잘못하면 혼을 내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두 번 다시는 어머니께 우리 집 사정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말을 안 섞거든요.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만 해요. 그동안 어머니 상대했다가 나만 상처받고 혼만 나고 진짜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남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감기 걸렸다고 하면 잘 챙겨 먹으라고 따뜻하게 잘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고 면역력 떨어져서 그렇다. 환절기라 그렇다. 좋은 말 냅두고 어머님 머릿속엔 제가 밖에 싸돌아다녀서 감기 걸렸구나 라고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신랑이 8월 달에 300만 원을 빚져서 2달 동안 그거 갚으려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각서까지 썼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네요. 출산 준비며 산후조리비며 돈 모아도 모자를 판인데 말이죠. 아무튼 내일 어머니께 신랑이 빚져서 밖에도 못 나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는데 제가 무슨 밖에 돌아다녀서 감기 걸렸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냐고 따질까요? 그 후 폭풍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근데 신랑은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다고 한숨 자고 나면 나아질 거래요. 전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 임신해서 예민해진 걸까요? 시어머니고 신랑이고 다 꼴보기 싫어서 미칠 것 같아요. 추가, 추석 2주 전이 어머니 생신이세요. 항상 생신 때 일주일씩 저희 집에 계시다 가세요. 얼마 전에 이혼한 시동생 아들, 시조카랑 이제 학교를 다녀서 개학한다고 조카는 일요일 저녁에 집에 갔고 어머니는 일주일 다 채우고 이번에 가셨어요. 솔직히 한번 왔다 가시면 진짜 병날 정도로 힘들어요. 조카까지 있어서 더 힘들죠. 저번에는 에버랜드도 가고 월미도도 가고 소래포구 가고 여주 아울렛 가고 실내 수영장 가고 아무튼 진짜 돈도 돈이지만 몸이 녹초가 될 정도예요. 이유는 어머니가 새벽 6시에 아침을 드세요. 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하고 다 치우고 놀러 다닌 다음 저녁 때 와서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해요. 진수성찬을 차린 건 아니지만 음식 차리고 치우고 하는데도 힘이 들어요. 물론 점심은 밖에 있으니 외식을 하죠. 주말엔 저녁 때 외식하고. 근데 돈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저녁은 집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어머니 차비, 선물, 경비, 외식비 다 계산해보면 전 또 쫄쫄 굶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엔 임신도 했으니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물론 미역국이랑 불고기와 밑반찬은 해놓고 선물, 용돈 드릴 생각도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 빚을 몰랐기에 얼른 출산용품 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말인 신랑 쉬는 날에 어머니가 가디건을 사고 싶다고 하셔서 백화점 가서 신랑이 사드렸어요. 또 구두랑 같이요. 어머니 가시고 좀 싸우긴 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우리가 떼돈을 버는 줄 아나 봐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사드린다 하면 됐다고 너희만 잘 살라고 하지 않나요? 더 못 뜯어내서 안달이세요. 그동안 쌓인 게 많은데 딸랑 이거 하나 쓴 거예요. 추석 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강원도 속초에서도 1시간 더 가야 하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고전적인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예요. 시골에 사신다고 다 그러진 않지만 완전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명절날 차 막히면 6시간은 기본이거든요. 병원에서도 임신 7개월 때 조선할 수 있으니 장거리 운전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못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복이 없다느니 유난 떤다느니 별소리 다 하길래 그냥 모른 척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갔죠. 근데 다음 명절에는 저보고 명절 음식을 다 만들어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음 명절 때는 아기가 100일도 안 되고 저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동안 명절 제사 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음식 다 만들고 했는데 그래도 누가 도와줘야 하지 진짜 시어머니는 남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저 친정엄마도 없는 거 알면서 진짜 서러워요. 임신 중이라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해 못하겠어요. 매번 내려갈 때마다 국거리, 불고기, 산적, 갈비 등 고깃거리와 과일 등 시장은 봐서 내려가거든요. 요번에도 신랑한테 내려보냈는데 고마운 걸 너무 몰라요. 한 번 내려갔다 오면 차비며 어머니 용돈이며 몇십 깨지거든요. 장까지 다 봐서 가는데 음식까지 다 해서 보내라니 진짜 답 없는 시어머니네요. 두 번째 추가,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는 시댁이네요. 어머니 생신 다가오기 전에 서방님과 동서가 이혼을 했어요. 애도 있는데 이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니 바로 남남이 되더군요. 도장 찍고 법원 가고 바로 짐 빼고 숙려기간이 있다는데 이제는 완전 남이에요. 솔직히 동서가 완전 여우예요. 그래서 시동생네랑 왕래가 별로 없었어요. 명절 때, 제사 때, 어머니 생신 때 말고는 얼굴 볼 일이 없었거든요. 이혼한다고 해서 관심도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조카랑 서방님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얼굴 보고 살라는 등 계속 강요를 해요. 오늘 땡땡이랑 통화는 했니? 네가 좀 신경 좀 써라. 솔직히 저 5년 만에 임신했거든요. 제 몸 하나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하고 신랑은 거의 매일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네가 못 살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 챙겼는데 이제 더 챙기게 생겼으니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앞으로 방학 내내 저보고 보래요. 그래서 안 보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일찍 여의고 아버지도 간암으로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친정도 없거든요. 남편은 제 동생 아예 신경 안 쓰는데 이런 모순이 어딨어요. 진짜 한번 뒤집어 엎고 연 끊고 싶어요. 보통 이 정도는 최근 일이고 그 몇 년 동안 제가 피눈물 흘린 거 생각하면 저야말로 치가 떨려요. 중간에 한번 연 끊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남편도 같이 연 끊지 않는 이상 영영 끊고 살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사과에 넘어가긴 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요. 친구는 그냥 말 섞으면 너가 손해니까 전화 차단하고 받지 말래요. 진짜 이러다가 이혼까지 하겠어요. 친정도 없고 애 혼자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나. 한숨만 나오네요. 임신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너무 아가한테 미안하네요.
세 번째 추가. 어머니가 연기의 달인인지 일이 애매하게 꼬였어요. 본인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신랑이 욕하면서 말을 전달해서 싸움 일으키는 게 지 애비랑 똑같다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제가 말할 틈도 없이 하소연하다가 신랑 욕하고 그런 놈이 자식이냐는 등 그놈 낳고 미역국을 한 달 동안 먹었다면서 내가 미쳤지 하면서 아무튼 혼자 막 땅을 치는지 허벅지를 치는지 곡을 하면서 그냥 어머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연기의 달인인지 신랑한테 따지고 어제 저녁 내내 말씨름 하다가 신랑이 어머니한테 전화하더니 막 싸우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엄마 얼굴 안 본대요. 그래서 제가 참도 그러겠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코미디 찍는 건지 어이없더라고요. 신랑은 저보고 엄마 전화 받지 말고 애 낳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연락하지 말래요. 그리고 미안했는지 인터넷 검색해보더니 한글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소고기 먹을래? 오리고기 먹을래? 자기 용돈으로 쏜다고 자꾸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기를 봐서 좋게 생각하려고 풀고 잠들긴 했지만 확실히 해결은 안 난 것 같아 찝찝하긴 해요. 그리고 이혼한 동서 얘긴데 저랑 완전 반대거든요. 한마디도 안 지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인데 진짜 살벌 그 자체예요. 어머니랑 저랑 동서만 있을 때 둘이 싸우는 거 2번 봤는데 진짜 막말과 욕이 오가면서 못돼 처먹은 년, 썩을 년 등등 진짜 둘 다 쌈딱 같았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는데 사람과 전쟁에서도 못 봤거든요. 저희 신랑이 봤으면 진짜 집안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니 웃긴 게 평생 안 보고 살 사람처럼 싸우고 손주 때문인지 다시 얼굴 보는 거 보면 저로선 이해 안 됐거든요. 동서는 어머니 앞에서나 아주머니 앞에서나 서방님이랑도 막 욕하면서 싸워요. 작년에는 서방님이 선풍기 2대나 부셨대요. 결국엔 이혼했지만 이혼하기 전에 사돈 쪽이랑 저희랑 다 같이 만나서 애 문제며 빚 문제 등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느낀 건 할 말 다 하고 살아도 그동안 싸운 게 8년 9년이 지나도 진짜 큰 상처가 됐나 봐요. 어머니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오래된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말다툼이 약간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본 것처럼은 안 싸우고 가족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소연식으로 몇 시간을 말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은 건지 정말 큰 상처라 잊지 못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서로 상처 준 건 생각 못하고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다니 다들 그런가요? 거기서 느낀 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구나 깨달았어요. 구구절절 거의 10년 전 얘기들을 어떻게 자세하게 하는지 바보 같다고 하겠지만 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싸운 적도 없고 마냥 미용실이나 물건을 샀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싸우지 않고 2번 다시 안 가고 다시는 그 물건을 안 사는 성격이에요. 정말 억울할 때는 내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말을 막 더듬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말을 더듬으니까 내 자신이 바보 같고 비참해서 싸움 자체를 안 하고 피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싸움할 때 말 또박또박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수십 년을 고쳐보려고 해도 일단 흥분을 하면 말이 잘 안 나오고 아무튼 머저리 같아서 자책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싸우고 막말이나 욕이 오가면 저도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고 남이 얘기해주면 그 사람과 대판 싸우는 성격이에요. 욕은 어찌나 잘하는지 진짜 대단해요. 일단은 애 낳을 때까지는 연락 안 할 거고 조카랑은 가끔 통화 정도 하려고요. 명절 음식 한 번 더 얘기 나오면 그때는 대판해야겠어요. 친구들이 말 더듬으니까 미리 적어 놓으래요. 산후조리원 계약했다고 했을 때도 쓸데없는 짓 했다고
편하게 집에서 하지 그런 데는 왜 가냐는 둥 별소리 다 하길래 친정엄마도 없고 저 혼자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갓난쟁이가 우유만 잘 주면 되지 왜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그렇게 키웠다고 신랑이랑 서방님 둘 다 울지도 않았대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갓난아기가 울지 않는 아기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못하니까 울지 왜 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도 싫고 제가 알아서 한다고 끊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요번에 애 낳고 어머니 얼굴 봤는데 또 그 소리 하면 이를 갈고 한마디 하려고요. 돈 안 보태주실 거면 신경 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만약 어머니가 더 뭐라 하면 그냥 가시라고 할 거예요. 네 번째 추가. 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욕하면서 싸운다고 여우 같다는 게 아니고요. 대댓글에도 글 남겼지만 동서가 얄밉게 여우 같단 건 저한테 한 행동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5년 동안 너무 심할 정도로 여우짓을 해서 잘 안 보고 산 케이스인데요. 자기들 생일 때면 밥 사달라고 저희 동네로 오면 밥 사주고 조카 용돈 주고 처음엔 서방님이나 동서한테 상품권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생일 땐 마치 깜빡하고 까먹은 양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진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생일 때면 또 와요.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딱 시간을 맞춘 건지 식사 시간 때면 신랑은 동생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지 나랑 상의도 없이 용돈 챙겨주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많이 싸웠어요. 전 점점 만나기 싫어져서 나중엔 저도 피하긴 했지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잘 살면 저러니 잘 살지 하겠지만 비독촉 전화는 어떻게 만날 때마다 오는지 이혼 직전에 알고 보니 사채까지 쓰고 다녔더라고요. 명절 때도 매번 빈손으로 와서 음식 다 싸가고 미리 아이스박스랑 이마트 장바구니 등 준비는 어찌나 철저히 챙겨오는지 진짜 여우가 따로 없다 생각했죠. 어차피 전 제사 음식 안 좋아해서 안 먹지만 과일은 먹거든요. 근데 어머니, 손주가 좋아한다고 다 챙겨가요. 무슨 누가 뺏어갈까 제사 끝나자마자 다 챙겨요.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보고만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저도 말은 하더라고요. 과일 정도는 챙겨갔어요. 근데 저러고 잘 살면 이해가 가요. 저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손 벌리고 다녀요. 있어도 안 주지만 진짜 저러고 살고 싶을까? 남 피해주면서 사는 게 여우는 아닌데 하는 짓은 밉고 여우짓은 혼자 다 하면서 사는 건 정신 빠진 사람처럼 살고 이게 뭔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생신 때 자기 아들만 맡겨놓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애 데리러 올 때 얼굴 비추고 정말 이게 똑똑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할도리는 못하면서 할 말은 하고 집은 그 집 꼴로 살면서 하고 다니는 건 부잣집 며느리처럼 다니고 그리고 자식은 막 키워서 매일 학교에서 전화 온대요. 학생들 때리고 학교 화분을 부수고 다닌대요. 선생님도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키웠길래 8살 조카가 그러는지요. 커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갑니다. 선생님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당부까지 했답니다.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전세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대출에 더 이상 받을 대출이 없어서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살면서 네일샵, 피부샵, 미용실 다니고 카톡 프사에 다녀왔다고 올리네요. 제 입장에선 여우짓은 혼자 다 하면서 왜 저러고 사나 한심했어요. 어머님 앞에서 싸운다고 여우 같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카가 그대로 보고 배우더라고요. 3, 4살 때는 예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점점 갈수록 저한테도 막 하고 할머니한테도 자기 엄마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돈돈돈 하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다 큰애가 안 사주면 몇 시간을 떼쓰고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혼내면 할머니한테 이릅니다. 아무튼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할머니한테도 막 하고 8살짜리가 어찌나 당돌한지 비싼 거 살 때는 할머니가 사줘 이래요. 어린애가 버릇도 없고 전철에서도 지겹다고 막 드러누워요. 주말에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는 완전 다른 아이가 돼요.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 진짜 저로선 이해를 못하겠어요. 엄마 하는 짓이랑 어찌나 똑같은지 생각해보면 불쌍하긴 한데 커서 뭐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우같이 얄밉게 살면서 하는 짓은 막장이에요. 어머니나 동서나 전 똑같으니까 저러고 욕하고 싸우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조카 보고 항상 느껴요. 자식은 엄마 아빠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요. 참 어떤 게 현명하게 잘 사는 건지. 새로운 식구들 만나기 전엔 착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고 믿고 살았는데 살다 보면 환경에 따라 사람도 변하겠죠. 제 남동생은 천사인데 조카도 순하고 너무 착해요. 신경질적인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내 동생 조카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효자인가 너무 순해요. 말도 잘 듣고 잘 웃고 진짜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도 내 동생처럼 저처럼 자라면 바보 소리 듣겠죠. 진짜 남이 봐도 배려가 너무 심할 정도로 깊어요. 내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해서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내 주위에 다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너무 배려해줘요. 다들 중마고우인데 가족 같아요.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친구들이에요. 누가 뭐 따왔다고 주면 4등분해서 나눠 먹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밤이며 귤이며 사소한 거라도 다 나눠요. 이런 친구들, 가족들만 보다가 남 배려 없는 사람들 만나니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현명하게 잘 살아볼 거예요. 많이 배워야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와이프는 끝까지 그냥 음악이 좋아서 벨소리로 설정해뒀을 뿐이라고 합니다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가 느껴져서 이곳에 물어봅니다. 와이프는 저 만나기 전부터 그룹별로 핸드폰 벨소리를 다르게 해뒀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전화벨이 울리면 언젠가부터 업무 전화일까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업무 전화, 가족 전화, 친구 전화 벨소리를 다르게 해놓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두니 괜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짧은 순간이지만 없앨 수 있어서 좋다고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배신감이 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한테 오는 전화는 가족 전화벨 소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처가댁 식구들과 같은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꽤 웅장한 느낌의 클래식으로 벨소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왜 시댁 벨소리는 바꿔 놓았느냐 물으니 바빠서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서운해하셔서 엄마가 전화하면 웬만하면 받아주고 못 받으면 나중에 콜백이라도 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 벨소리를 다르게 설정해뒀다고 하네요. 그 벨소리 들으면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여기서 혹시 저희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분일까 오해할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와이프한테 전화하기 전에 우선 저한테 연락하셔서 할 말이 있는데 지금이나 혹은 0시에 전화하면 며느리가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물어보고 전화 거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엄마가 자주 전화 거는 것도 아니고 집안 어른인데 어쩌다 전화 좀 하는 걸 왜 저렇게까지 눈치를 보시나 싶어서 그냥 전화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다시 저한테 톡으로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데 바쁜 거냐며 저한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솔직히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제가 와이프랑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전화를 받을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자꾸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눈치 보듯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늙어가시는 시어머니 전화 한번 받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자주 안 하세요. 제 체감상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앞으로 나한테 묻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시라고, 아내한테 잘 받으라고 말해두겠다고, 그런 거에 눈치 보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난 거 내색 안 하고 그냥 간혹 어머니가 전화하시는 거 잘 받아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제가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벨소리까지 바꿔놨다기에 굉장히 아내에게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클래식을 몰라도 듣는 귀가 있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약간 긴장감마저 느껴지고 행복한 상황을 표현한 노래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업무 전화는 아주 평범한 띠리링 하는 전화벨 소리고, 친구들과 친정에서 오는 전화도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다른 벨소리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오는 벨소리는 저희 결혼할 때 축가곡이고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벨소리 중에 아무거나 시댁 식구들로 바꿔놓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왜 일부러 곡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벨소리로 넣어놨을까? 근데 지난주에 출장 나가면서 졸음이나 쫓으려고 켜놓은 라디오에서 어떤 클래식 곡 중 장송곡으로 쓰이는 음악을 진행자가 설명하면서 요즘 인기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곡이라 다들 귀에 익숙할 거라며 틀어준 게 아내가 시댁 식구들 전용으로 설정해 놓은 그 벨소리인 겁니다. 그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왜 시댁 식구들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놓았느냐고 따졌더니 적반하장으로 내 핸드폰 벨소리 설정하는 것도 저한테 허락받아야 하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소름 끼치게 부모님 전화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놓느냐고, 내가 장인어른한테 오는 전화 상여지고 가는 소리로 해놔도 괜찮냐고 했더니 그런 벨소리로 설정해놔도 벨소리 울릴 일이 없어서 상관없을 것 같다네요. 언제 장인어른이 저한테 전화하시긴 하냐고, 그러면서 별일도 아닌 거에 열을 왜 내냐며 제 눈앞에서 자자 됐지 하면서 그냥 다른 일반적인 벨소리로 시댁 식구 설정을 바꿨어요. 그런데 도저히 제 마음속에서 화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도대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본인 잘못을 깨달을까요? 추가, 이 글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짓인지 아냐. 내가 내 얼굴 깎아먹기 같아서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화 안 내고 얌전히 알려줄 때 잘못한 거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아, 그러면 얼굴 깎일 일 없게 익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면서 제가 먼저 아이디 빌려줬습니다. 올리자마자 갑자기 엄청 현타 온 것처럼 너 욕 많이 먹을 것 같다. 네가 뭘 모르고 철없어서 한 행동에 내가 똑같이 철없이 대응하는 것 같아서 급 후회가 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으면 나도 반성의 기회가 되겠지 라고 했고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당연히 어저께 하루 종일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되냐면서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비밀번호 찾기 해야 한다며 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온 거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숨겨버렸어요. 장판이라도 뜯을 기세더라고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데 자기 부모 욕먹이는 글을 스스로 올린 세민이 얼마나 가슴이 에이겠습니까? 이 글도 남편이 곧 보겠죠. 그래서 일부러 단어를 골라서 꼭 열받으라고 하는 말인데 제발 이 단어에 꽂혀서 나한테 먼저 사내만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당신 엄마 엄청 교활해. 아주 교활한 어른이야. 진짜 둘도 없이 교활해. 제 친정엄마는 남편 만나기 1년 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급성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결혼한 지 11개월째고 매주 적으면 한 번, 많으면 3번씩 업무 시간이고 샤워 중이고 간에 받을 때까지 최대 17번을 전화하시는 시어머니를 견디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기억할 겁니다. 신혼 초에 업무 시간에 부재중이 3분 간격으로 8통이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타임라인상 한 통 부재중 전화 남긴 시점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일 방해해서 미움 살까 걱정하며 눈치 보는 시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신 후에 나머지 7통을 저한테 거셨습니다. 진짜 받을 때까지 하신 거죠. 용건은 TV에 화분이 면역력에 좋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자기는 인터넷 검색 같은 걸 잘 할 줄 모르니 저보고 알아보고 시대껏 남편 먹일 거 사라는 거. 그날 집에 가서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남편에게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나한테 받을 때까지 8통이나 전화를 하셨다고 알렸습니다. 남편은 의아했겠죠. 자기 엄마는 한 통 하고 더 한 적 없다 그랬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화분 사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길래 8통이나 했느냐고 남편이 물어봤는데 8통? 그럴 리가. 난 딱 한 통 하고 그 다음은 며느리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 온 거 받았는데 잠깐만 통화 내역 좀 보고 어머 핸드폰이 왜 이래? 잘못 눌려서 계속 전화가 갔었는가 봐. 거기다 내 핸드폰이 요즘 바꿀 때가 됐는지 이상해. 어머 어떡해 죽책 맞아 보였겠다. 그치?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분명 마지막 전화 올 때 제가 받으니까 이번 것까지 안 받았으면 엄마가 좀 화날 뻔했다 라는 게 첫마디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으니 하시는 말씀은 엄연히 우덜은 건강과 남편 건강 같은 건 집에서 여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네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려고 전화한 건데 부재중 몇 통 남긴 걸 그걸 신랑한테 알리냐 라고요. 그런 건 교활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처신을 잘해야지 않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도 왜 맞받아치지 못했냐고요. 첫 번째는 저희 다 키워놓고 돌아가신 엄마. 그저 시어머니만큼 오래 못 사셨단 이유로 딸한테 가르쳐줄 것도 못 가르치고 가신 분 만들기 싫어서 제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엄마 돌아가시고 그나마 오빠가 결혼해 낳은 조카와 제 결혼으로 슬픔 겨우 털으신 아버지 마음에 못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 정말 누가 싫으면 똑같이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손절해버리죠. 근데 이땐 몰랐어요. 남편을 갖다 버리지 않는 한 시어머니는 제게 원한다고 손절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업무 중에 전화 오면 우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톡을 남겼죠. 업무 중이니 제가 몇 시에 전화 드리겠다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체간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한테 며느리 전화 안 받아서 방해했을까봐 걱정하는 눈칫밥 먹는 시어머니 행세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동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톡 남긴 걸 모두 신랑한테 보여줬지만 당장 글 쓴 게 지워지지 않고 자기 엄마는 계속 욕먹고 있다는 거에 눈이 뒤집혀 제가 보여주는 건 보이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벨소리 장송곡으로 바꿀 생각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생신이라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잡채, LA갈비, 모듬전, 소고기 미역국, 탕평채에서 상 차리고 모두 둘러앉아 먹으려는 찰나에 네 시아버지는 소고기 미역국보다 홍합 들어간 미역국을 더 좋아하시는데 물어보질 그랬니? 네 편할 대로 차리면 그걸 생일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사돈이 안 계셔서 너한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려줄 어른이 없었으니 이번 건 실수로 넘기고 네가 차린 정성이 있으니 오늘은 맛있게 먹도록 할게. 고맙다 우리 며느리. 제가 정말 토씨도 안 빠지고 다 기억합니다. 중간에 시아버지가 난 소고기도 좋은데 라고 하셨지만 안 들리시는 듯 저 말 다 하셨고요.
말미를 제 정성을 논하시면 고맙다로 마무리하시며 교활함이 뭔지 몸소 시연하시니 거기다 대고 먹기 싫음 안 드시면 됩니다. 라며 자리 박차고 일어나게 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며 시동생이며 아주 맛있게 먹었다며 고마워 여보, 고마워 형수 이러는데 마치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내 거야. 너 따위가 발버둥 쳐봤자 네 편은 없어라는 식의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이혼하고 내 삶 찾을까? 그러면 저 교활한 시어머니가 이긴 것이 되겠지. 그냥 나나 돌보며 살면 편할 텐데 거의 1년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 오기가 올라 이렇게는 못 그만두겠다. 그러니 우선 내 마음부터 다잡고 이 집에서 나는 나대로 살면서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자. 여기에 생각이 미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장송곡으로 벨소리를 해둔 거였습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중에 진노의 난로요. 웃기죠, 유치하고. 그래도 제 기분은 좀 나아지던데요. 근데 시어머니, 얼른 세상을 떠나시라고 이 곡을 고른 게 아니라 진노의 날이라서 고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벨소리 울리면 그냥 전화 안 받았습니다. 콜백하겠다고 문자도 안 남겨놨어요. 콜백이란 말도 참 웃기네요. 전용 콜센터인가? 문자, 전화 다 씹었지만 차단은 안 했어요. 제가 씹는 동안 약올라할 시모 상상하는 게 좋아서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집에 있을 때 벨이 울려서 신랑도 있으니 받았고요. 그래서 제 시댁 벨소리가 장송곡으로 바뀐 걸 신랑도 알게 된 겁니다. 저희 둘이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엔 전화 절대 안 하시다가 하도 제가 안 받으시니까 시어머니 당신께서도 열받으신 거겠죠. 네, 어머니 집입니다. 남편도 같이 있어요. 바꿔드려요? 했더니 그래 해보자는 거지 하고 뚝 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녹음됐는데 신랑 좀 진정하면 이것도 들려주려고요. 이번 일로 신랑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은 한 15% 정도고요. 기대한다기보다 희망하는 거죠. 결국 집안 다 뒤집어 엎고 나면 신랑이 나랑 살지 지 엄마랑 살지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전화를 안 받느냐 했는데 그 별로 대단치도 않은 일 내가 해줘서 대학원 나와서 취직도 못하던 6월에서 10월 먹고 살았다는 건 남편이 기억 못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원래 대학원에서 일하던 건 실업급여도 안 주는 모양이에요. 물론 지금은 다행히 취직은 잘 됐는데요. 취직하자마자 제 일이 대단치도 않은 일이 되리라 상상은 못했네요. 쓰다 보니 넋두리가 됐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제가 하고자 했으나 때를 기다리느라 퀴퀴한 냄새 풍기며 썩어가던 마음 대신 말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네 어쩌네와 별개로 그 교활한 시어머니, 제 발등 찢는 꼴은 꼭 보고 싶다로 수개월 살아왔어서 남편이랑 앞으로 살 거다 말 거다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은 정말 깊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